사실 자격증이나 인증지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물론 자기가 전공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격증 자체에다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고요. 진로희망사, 뭐가 되겠다 싶지 않습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진로희망사 옆에다가 교사가, 사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도사항 적어요. 성적이 한 중간 또는 하위권인데 의사나 변호사 하고 싶다 적어놓으면은 학생이 희망하는 지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는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근데 성적이 괜찮다 그러면은 학생이 희망대로 지도하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적으니까 못 믿으니까 없앴어요.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 칸을. 근데 그 칸에 적는 게 뭐냐면은 학생이 왜 그 진로를 희망하는가를 적어라. 왜 적겠습니까? 요 전형입니다. 요 전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진로를 희망할 때에 1학년 때의 희망, 2학년 때의 희망, 3학년이 다 다르고 학생의 희망, 부모의 희망 다 다르고 그렇게 되었고 지원하는 학과도 전혀 관계없는 학과가 그러면 이 전형 안 넣어야 된다. 넣으면 안 되고 100% 넣어야 된다. 대신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하고 내 희망하려는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진로 희망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면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소개 설명을 잘 하면은 조금 더 되죠. 그런 것도 되겠고, 무리하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맞춰가지고, 우리 애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교사가 되고 싶고 했는데, 3학년 때 설명을 보니까 도저히 3학년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어디 보낼까 하니까, 어디 보낼까요? 사회복지사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 이렇게. 그러면 3학년 때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까지 정했으니까. 사회복지사 적겠죠? 소용이 없습니다. 3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사항은 입력을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전형 때문에요. 이 전형 때문에 학교에서 전부 다 그렇게 적어주니까. 맞춰주거든요. 학기 초반에 조사를 하는데, 기록하지 않다가, 애가 원서를 넣으면 기록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아예 입력해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 이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1, 2학년 때 진로희망하고 실제 대학 지원하는 학과하고 유사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하셔야죠. 직업에 대한 직업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학생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장애력 체험활동은 학교 활동입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 자율활동, 학급 회의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활동 많이 해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게 합니다. 그걸 많이 해야지 적을 게 많고 적어야지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온갖 활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학급회 같은 데도 일컸지만 학급회가 거기에서 손들고 발표를 잘해야 되고 또는 반장을 하면 좋고요. 부반장도 괜찮습니다. 학생이 좋죠. 학생이 괜찮고요. 학급회 임원도 괜찮고 학생의 임원도 괜찮고 동아리 회장도 괜찮고 동아리 부회장도 괜찮고 요즘은 이 리더십을 평가할 때에 학생회장을 최고로 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자체가 아무리 작더라도 소규모 집단 안에서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인정해주기 때문에 뭐든지 관계없고 심지어는 한 학기가 1년이 아니고 한 학기만 맡아도 관계없어요. 한 학기 동안 반장이나 임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해줄 수 있어요. 대신에 실적이 나와야 돼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랑 해도 소용없어요. 학생이랑 하면서 뭘 했냐, 네 역할이 뭐였냐, 어떻게 그게 발현되어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쳤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그걸 적으려고 그러면은 실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실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활동이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 없는 걸 막 꾸며내는 경우가 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한 것처럼. 근데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증빙하지 못하는 자기소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증빙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상에서 확인되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없다면은 그 첨부하더라도 다른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증을 첨부하고 그걸 첨부하든지 그걸 증빙해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면접을 통해가지고 면접관들한테 확신을 찍어주든지 그런 것 없이 서류를 가짜 꾸며가지고 입학시키려고 하면은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은 못해주면 그만이지만 입학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학교에서 지원했는데 거짓말을 많이 했다.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인터넷에 긁어서 이렇게 붙였다. 선생님 추천서가 자기랑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만 탈락이 아니고요. 그 학교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다음 연도에도 적게 뽑아요. 뽑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심해야 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성적, 대신 성적이에요. 이거는 뭐 숫자로 나오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도, 성적뿐 아니라 학습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밑에다 적게 되어 있어요. 교과목별로. 각 과목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의 이 과목 학습에 대해서, 교과 능력, 세부 능력, 특히 사항이 있어요. 그걸 적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전공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특히 그 과목은 잘하고 그 과목 선생님은 인정을 받는 거죠. 또 그 과목에 잠재력이 있는 거죠. 성적은 아주 1등급 아니더라도 잠재력이 있다고 칭찬받는 말이 많이 적혀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전공에 대한 진로를 좀 미리 정하고 그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건 독서활동, 독서활동 듣냐고 면접에 당물 질문이죠. 뭐 읽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니, 뭐 느꼈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근데 독서활동이 좀 해가 좀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시간도 책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책 읽는 학생들 있나요? 부모님들 장편 도서를 읽고, 어려운 책 읽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전형에서 독서활동 상황을 자꾸 평가하니까 예전에는 3학년 때 면접 가기 전에 책을 바짝 읽고 그것을 시간을 듣고 입력하고 면접 가기 전에 그 내용 줄거리를 배운 다음에 가서 면접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3학년 때 독서활동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전형은 급하게 준비한 애들은 안 뽑겠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외의 활동보다는 학교 내의 활동 준비할 얘기고, 급하게 준비한 학생보다는 미리 준비해온 학생들을 뽑겠다. 10번 행동특석 종합위원 스타일 선생님이 얘기했죠. 옛날에 이 학생은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그래 적겠잖아요. 교육부에. 저도 그래 적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뭐라 하시죠? 교장 선생님이 보시고 광고도 합니다. 이래야 대학 가냐고. 10줄, 20줄씩 막 적어요. 특히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었다면 더 많이 적어줄 것 같은데고, 이 전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안다면 미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크게 적어주시겠죠.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빈약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출력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합격가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5장, 6장도 많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수가 없는 학생이 있어요. 내용도 많이 적혀있고, 봉사활동만 몇 페이지 넘어가고, 과목별로 다 적어주시고 하면 될 수 있겠죠. 이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입력하거나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하시는 그 주체인 학교의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또는 동아리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하고 학생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전화하는 걸 조출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도 뭐, 겉으로는 웃지만, 찾아오실 이유가 있는 가 싶은 경우도 많았고. 네. 학생이 잘하면 돼요, 학생이. 학생이 태도를 바르게 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얼굴이 예쁘든 안 예쁘든 이뻐 보입니다. 그 학생은 대학을 자기 속에서 못 써내면 제가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주셔서 당연히 최고 써주죠.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요. 물론 이 지역, 제가 뭐 몇 군데 학교를 알지만 수성구 지역 학교에서 이런 히퍼파트한테 전혀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으시겠고, 또 이제 내신 성적이 워낙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차라리 정시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 잘 준비해 주시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각자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용은 고등학교 거 맞아요. 그렇죠. 생활교육은 고등학교 거. 근데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예전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상 받은 내용 같은 거 적지 마시고요. 만약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밤에 전체 망원경을 들고 산에 가서 별 보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구과학 교육과에 지원한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토리 적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문제인데,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학생이 잘 못 적습니다, 당연히. 전교 1등 학생